이 사례가 사실 기사로 이렇게 한국에서도 소개가 되고 아마 구독자님께서도 보시고 아마 그런 질문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복계의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약복계의 주식 리뷰, 오랜만에 매드팩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8월 말에 그 약복계의 메일을 통해서 구독자분께서 매드팩터의 골육종 치료제 효과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메일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췌장암 임상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드팩터 관련된 근황과 임상의 변화, 진척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터의 그 1년 주가인데요. 2021년 11월 머크와 그 대장암 공동 임상 계약 체결로 분위기가 계속 좋았었고요. 하지만 2022년 1월에는 비소세포암 그 치료제 병용 임상 시험 계획 부결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서 증시의 전반적인 그 약세,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한 6월쯤이죠. 255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만원 후반, 3만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매드팩터 주주들은 이 1년의 기간 동안 바이오주의 무서움을 정말 처절하게 경험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손절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존버하시거나 또 계속 매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주식을 쭉 봤을 때 참 어려운 주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암울한 분위기에서 매드팩터 김성진 대표님은 대장암, 췌장암, 골육종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10개가 넘던 파이프라인보다 이 3개 암종에서 상용화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컨대 주가도 안 좋고, 그리고 임상에서 또 안 좋은 소식이, 조그만 소식이 있을 때마다 대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주가도 너무 출렁이고, 그리고 회사의 인력, 그리고 역량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췌장암과 골육종에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서 조금씩 주가가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구독자께서 질문 주셨던 골육종에서 백토서팁 효과와 그에 관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요. 아마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 미국인 골육종 환자에서 백토서팁의 사례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소개가 되었어요. 일단 골육종 대상 백토서팁의 단독요법이 미국 FDA IND 승인되었다고 8월에 기사가 났거든요. 이번 임상은 재발 난치성 혹은 진행성 골육종을 앓고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백토서팁 단독요법에 대한 1, 2상입니다. 사실 골육종의 경우 뼈 또는 뼈 주위의 연골 등 그 유골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데요. 6종암 중 약 6%를 차지하는 희귀질환입니다. 특히 소아 대상으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골육종 환자들 중 20에서 50%가 암이 폐로 전이되고, 항암 치료 중에도 폐 전이가 진행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 직장 다닐 때 동료 중에 그 동생이 이 골육종을 앓아서 그때 원자력 병원에서 치료받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청소년 대상으로 많이 또 발생해서 걸린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질병이에요. 잠깐 그 기사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그 환자가 미국에서 정강이뼈에서 시작된 골육종이 재발은 물론 폐, 뇌까지 전이된 환자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던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찾던 그 의료진에게 매드팩터에서 개발한 백토서팁의 전임상 데이터를 발견하게 됐고, 이를 근거로 미국 FDA의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난 2월 A군에게 백토서팁을 단독 투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동정적 사용은 허가 이전 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을 이런 응급 환자에게 우선 처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백토서팁이 골육종에 대한 전 임상 연구에서 골육종 암세포의 성장을 현저하게 억제시키고 폐 전이를 100% 차단하는 것이 확인됐기에 이 A씨에게 투여하기로 한 거죠. 2022년 2월부터 백토서팁 단독 투여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뇌 MRI에서
재발성, 잔류성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고 벡터서팁 투여 후에 어떠한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없이 학교에 다닐 정도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래 암이 있었던 둔부에 일부 암은 잔존하고 있지만 거의 6개월 동안 폐와 뇌를 포함해 새로운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한 효과인데 이 사례가 사실 기사로 이렇게 한국에서도 소개가 되고 아마 구독자님께서도 보시고 아마 그런 질문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벡터서팁 단독으로 사용해서도 저런 효과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와 같은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수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한 거죠. 임상 승인을 받았기에 사실 좋은 데이터만 확보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워낙 그 스토리가 강력해서 만약에 데이터만 조금 받쳐준다면 마케팅 효과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췌장암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표를 한번 참고 임상 결과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드팩토는 지난 6월 그 아스코에서 벡터서팁과 폴폭스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1상비 중간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벡터서팁과 폴폭스의 췌장암 병용요법의 경우 MPFS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5.6개월로 폴폭스 단일요법의 1.7에서 2.1개월 대비 월등했고요. 객관적 반응률 이 ORR도 단일요법의 0에서 5.6% 대비 23.1%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비나이드라는 췌장암 치료제와 벡터서팁의 췌장암 병용요법의 경우 지난해 4월 미국 암연구학회를 통해 공개한 전임상 데이터에서 투약군과 기존 치료요법의 생존율인 23, 53%에 비해 훨씬 높은 84%를 기록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효능이면 대박이죠. 기존 요법에 비해 의미 있는 개선 수준만 나와준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상이기에 앞으로도 3상 그리고 허가, 상업화 등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벡터서팁이 집중하고 있는 임상들이 기존의 치료에 대한 그 미충족 수요가 있는 분야들이기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은 임상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고통당하는 환자들도 새로운 치료 옵션이 생기고 회사도 좋고 주주도 좋은 일이 될 테니까요.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면 9월 AACR 췌장암 학회를 통해서 벡터서팁, 폴폭스 병용 췌장암 1비 중간 결과가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스코에서 긍정적인 효능 결과 발표 이후에 9월에는 추가적으로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췌장암의 경우는 ORR 뿐만 아니라 생존기간 개선 효과가 사실 중요한 만큼 이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데이터는 향후 11월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공개될 벡터서팁 오비나이드 췌장암 병용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하반기 늦어도 2023년 상반기 중에 FDA IND 제출 예정인 이 췌장암 병용 허가용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높아질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대장암 일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 컨텐츠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 임상이 이르면 그 연내 늦어도 2023년 초에는 FDA의 IND 신청을 거쳐서 임상 본격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임상이 좀 늦춰진 좀 원인이 되는 것 같고 사실 뭐 자료 같은 수집에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그 매드팩토는 그 핵심 파이프라인 벡터서팁 외에 신규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해서 하반기 중에 후속 신규 파이프라인들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암 전이와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의료 기술을 신청하고 진단 시장으로도 진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초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또 발표할 거라고 하고요. 이 벡터서팁이 아닌 새로운 치료제 이미 전임상은 끝났고 올해 중 FDA와 미팅하고 내년에는 임상 시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조금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 매드팩토의 경우 세 가지 암종에 집중하면서 이것들의 상용화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그 진단 그리고 만성질환제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면서 어쨌든 매출이나 새로운 성장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봤을 때 설마 더 떨어질까 라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좋은 팩터들을 통해서 주가에 좀 상승을 보여줘서 주주들의 좀 마음을 달래주고 좀 무사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